예, 안녕하세요. 증시가 오늘 좀 하락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 어저께 그 실업 청구 건수 그 발표했잖아요. 그거 보고, 앞으로 어떻게 좀 흘러갈지 예측을 해보려 합니다. 네, 물론 예상에서 때려 맞추는 것보다 그게 중요하겠죠. 어떻게 대응 프로토콜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뭐 리세션이죠. 네, 일단 뭐 6.87 밀리언에서 1.3 밀리언으로 줄었습니다. 물론 네, 지금 절대적인 이 수치 네, 1.3 밀리언으로 보면은 역대급이죠. 하지만 그래도 저는 뭐 절대적인 숫자보다는 이런 곡선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 나중에 지금 아직 1차 팬데믹 끝나지도 않았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다시 흘러가다가 이렇게 또 치솟으면 그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고용 지표라든가 이 이니셜 잡 클레임 같은 경우는 실업한 사람들이 이제 국가 뭐 이렇게 실업 보험 이 청구 뭐 해가지고 돈 받는 거거든요. 이게 상승했다가 리세션도 물론 뭐 1970년도 앞으로 보여드릴 텐데 이따가 떨어졌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있는데 이거 1.3 밀리언에서 더 상승한다는 거는 이거는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그럼 글로벌이 전체에 큰일 납니다. 미국이 뭐 재채기 하면은 뭐 이제 뭐 중국이나 뭐 이런 유럽이나 피 흘립니다. 그리고 요 지표 같은 경우도 한번 더 자세히 봐볼게요. 네. 일단 이렇게 뭐 상승했다가 줄어고 있어요. 그냥 이런 트렌드가 중요하다. 뭐 1.1 밀리언이고 지난주에 1.31 밀리언인데 0.01 밀리언 줄어가지고 아직도 뭐 불안감이 있다. 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일단은 하락하고 있다. 저는 이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1974년도처럼 뭐 3분기 연속 뭐 GDP가 마이너스 가능하죠, 이번에 마이너스 나오고 다음 분기도 마이너스 나오고 무슨 뭐 최악이 뭐 올해 말이라든가 내년 초가 될 수 있으니까 물론 3분기 연속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3분기 연속 GDP가 나왔을 때, 야, 우리 1974년처럼 뭐 스태그플레이션과 뭐 실업률 같이 올라가고 뭐 1년 내내 실업률이 10%고 2년 연속 경제 성장 못하고 역성장 혹은 마이너스 하는 것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처럼 막 스태그플레이션 올지 안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 이제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뭐 경제 회복 못한다, 물가 인상한다 그런 이런 뭐 양몰이에 너무 이렇게 흔들리지 마시고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도 1년 내내 GDP 연속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뭐 어쨌든 회복을 했어요. 그 이후에 뭐 지금 뭐 12년간 대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야, 이제 4분기, 뭐 3분기 연속 마이너스 나왔다. 물론 그렇게 나올 가능 확률이 높긴 해요. 하지만 중심을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좀 간단히 살펴볼 텐데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못 할 거예요. 왜냐면 이번 같은 경우는 그것까지 하면은 뭐 몇 시간이 걸릴지 모르니까요. 자, 뭐 첫 번째, 네, 2008년도죠. 네, 파이낸셜 리세션. 이때 뭐 그 서프라임 터져가지고 이때도 이니셜 클레임, 잡리스 클레임 같은 경우 상승했다가 다시 꺾였어요. 그래서 아까 그림을 다시 볼게요. 네, 지금도 이렇게 상승했다가 꺾였어요. 이렇게 한번 상승했다 꺾이면은 이 추세가 트렌드가 다시 또 스파이크 치기는 역사적으로 어려웠어요. 자, 다음 장 볼까요? 네, 2001년도죠. 뭐 롱텀 캐피탈 뭐 나오고 뭐 나오죠. 네, 긴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한번 따로 역사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걸 어떻게 올랐다가 지금처럼 하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올랐다가 꾸준히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후에 그래서 2008년까지 계속 하락을 했죠. 이때 물론 절대치는 네, 44만 명으로 지금보다 거의 뭐 30% 수준이죠. 그 다음 거 볼까요? 이게 뭐 대부조합인가? 뭐 그 위기? 네, 세이빙 앤 론 크라이시스. 이것도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냥 이것만 그냥 느낌만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 거. 네, 1980년 리세션이죠. 네, 79년도에 한 요때쯤에 오일 쇼크. 그래가지고 또 오일값 오르니까 인플레이션 나타나고 요때 뭐 원인은 뭐 연준의 과도한 긴축 정책이 원인이라고들 하는데 뭐 어차피 재밌는 거는 이렇게 1980년대 이후로 걸프전 그때 빼고는 오일값이 계속 대세 하락했습니다. 네, 이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때도 상승했다가 꾸준히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뭐 오일 쇼크 이때 터지고, 네, 이때도 상승 하락.
이렇게 상승했다가 다시 뭐 살짝 눈속임하고 딱 이렇게 하는 경우는 참 쉽지 않아요. 경제에서 역사적으로 그랬으니까 이번엔 다를 수도 있겠죠. 네. 다음 리세션 뭐 1955년부터 75년 때까지 지속된 뭐 이때 끝났죠. 뭐 베트남 전쟁으로 그 이전에 있는 그 리세션도 다 거기서 연결되는 거예요. 뭐 어쨌든 뭐 72년도에 이때쯤이죠. 뭐 스태그플레이션 발생하고 뭐 74년도에 워러게이트, 닉슨 뭐 그래서 뭐 75년도에 뭐 어쨌든 종료가 됐습니다. 그 전쟁 같은 경우 이때도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 보면은 상승했다가 어째 뭐 하락은 좀 아니죠. 트렌드가 꺾였어요. 이런 걸 보면은 지금도 그 물론 실업률이 치솟고 있긴 한데 이런 잡리스 클레임이 그게 이제 실업률로 다 추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른 지표 보고도 야 지금은 이거랑 과거 어떤 거랑 비교하면 안 된다. 하지만 저는 고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뭐 경제학자 분들이나 다른 뭐 금융 전문가 분들 저 같은 이렇게 뭐 전공 아니고 엔지니어링 하는데 뭐 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컨센이 고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고용 같은 경우도 이렇게 추세가 올라갔다가 하락하고 이런 트렌드가 중요하지 않나. 이게 가장 경제에 미치지 않겠어요?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노동으로 돈을 벌어서 자본주의에서 노동을 해야죠. 안 하면 좋긴 하죠. 안 하는 게 이제 자본가니까요. 뭐 어쨌든 그렇게 돈을 벌어서 돈을 쓰고 소비를 하면서 돌아갑니다. 이런 것까지 기본적인 설명하려면은 막 국부론 나오고 뭐 이러니까 힘들어요. 기본적인 것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네, 뭐 베트남전 때 뭐 정부 뭐 지출 과다했죠. 네, 20년간 이어진 전쟁. 그래서 뭐 오일값도 뭐 폭등하고 뭐 스태그플레이션의 높은 실업률 요때도 그렇게 상승했다가 근데 이때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때는 좀 비슷한 같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랑 정부 지출 과다해지고 오일값은 근데 달라요. 지금 그때랑 건 이제 미국이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사우디가 뭐 암만 그렇게 뭐 해도 미국에서 생산을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것도 이렇게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물론 다시 아까 언제였죠? 요때로 연결돼 가지고 다시 또 연결돼서 이렇게 올라가긴 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상승했다 하락하는 거로 알 수 있습니다. 뭐 사람들이 뭐 1970년도랑 뭐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 아무도 몰라요. 일단은 뭐 올해 말 지나가보고 경제 지표 나오고 어떻게 상황 흘러가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모빌리티인데요. 이거는 다 여러 나라들 취합하건데 이런 그래프를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선진국들 이런 말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개발된 국가들에서 미국만 살짝 외톨이 된 느낌이에요. 다른 뭐 유럽 국가들 있죠. 뭐 이탈리라든가 뭐 영국, UK, 영국이라든가 뭐 프랑스라든가 다 위로 상승하고 있어요. 독일도 그렇게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만 살짝 하락했다가 요번에 그 썬벨트 있죠. 남부에서 스파이크 치솟은 다음에 다시 하락해 다시 뭐 상승하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미국만 살짝 외톨이 된 느낌이고, 캐나다도 살짝 뭐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에 같은 또 북미 국가죠. 그래서 뭐 하지만 또 영국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상승 중이에요. 이런 걸 보면은 유럽 쪽이 좀 경제가 좀 좋아지겠다. 왜냐면 사람들이 돌아다녀야 소비가 늘어나요. 물론 언택이 뭐 중요하고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많이 소비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모빌리티 이동량이 증가를 해야 경제가 제대로 회복되고 돌아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영상에 내가 코비드 이전 세상은 코비드 이후의 세상은 코비드 이전 세상이다. 뭐 새로운 거 없다. 뭐 2000년도에 한번 해먹었던 그 수소 전기 그것도 다시 꿈틀꿈틀 되고 있지만 한번 나왔던 소재이기 때문에 세상을 바꿔줄 거야. 이거는 우리에게 뭐 혁신적이야. 철도가 나와가지고 옛날에 이제 세상이 달라질 거야. 라고 생각했건만큼의 임팩트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일본도 수평적이긴 하지만 뭐 하락은 안 하고 있어요. 미국만 좀 죽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만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종합해서 또 그렇지만 뭐 달러가 떨어지는 게 뭐 그렇게 뭐 이상하진 않고 유로가 상승하는 게 납득은 갑니다.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거니까 경제가 좋아지면 그 통화가 세지잖아요. 자, 이것도 이제 애플 자료인데요. 대중교통입니다. 미국이야. 어차피 뭐 대중교통이 워낙 낮아가지고, 뭐 쭉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요. 사람들 대중교통보다는 아무래도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고, 이번에도 사람들이 차를 많이 선호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가차요. 렌트하는 것보다는. 뭐 일본은 뭐 대중교통 워낙 많이 타고, 중요한 게 또 여기서 보이시죠? 독일 상승률,
프랑스 상승률, 또 이태리 같은 경우도 뭐 상승하고 있고, UK, 영국도 상승률이 큽니다. 네, 유럽이 참 좋아요. 이렇게 되면은 환칙이 아니죠. 환거래할 때, 한번 이, 파운드 한번 뭐 베팅 해볼 만하죠. 아니면 유로라든가. ETF로 할 수 있어요. 환율 같은 경우는요, 한번 방향성이 정해지면은 꾸준히 가기 때문에 장기간 뭐 최하 한 1년 정도 묵혀두고 가기에도 참 뭐 괜찮은 상품이라 생각합니다. ETF 뭐 레버리지 이런 거 말고요. 네. 아이셰어스에서 제공하는 이런 환 ETF들이 있어요. 걷기 같은 경우도 미국 같은 경우 혼자 외톨이에요. 다 똑같아요. 뭐 영국, 프랑스, 독일, 네, 이태리 다 이렇게 상승 중입니다. 네. 캐나다랑 미국만 살짝 주춤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구글 데이터 한번 볼까요? 네, 소비. 네, 이제 뭐 이런 게 이제 경제에 바로 이제 영향을 주는 거죠. 뭐 리테일 뭐 옷 사고 아니면 뭐 여가 활동, 뭐 놀러 가고 하는 거. 여기도 보면은 미국만 지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어요. 네, 물론 캐나다도 뭐 살짝 그래도 살짝 하락했지만 그래도 미국만큼은 아닙니다. 네, 프랑스, 이태리 다 이렇게 상승. 이거 SK는 사우스코리아인데 이거 한국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직장 동료들끼리도 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 한국에서 몇 명 나오냐? 그럼 뭐 저는 잘 몰라가지고 뭐 몇 명 안 나온대. 그리고 뭐 전 국민 뭐 항체 테스트 한다는 거. 참 잘하네라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유럽 사람들이 유럽 대륙이 좀 더 소비가 더 활발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유로가 강세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만 보면요. 자, 또 이제 기본 소비죠. 뭐 슈퍼마켓 가거나 뭐 약 사 먹는 거. 이거는 뭐가 있던지 간에 뭐 사러 가야 되죠. 쌀은 사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것도 보면은 미국 감소, 캐나다 감소, 그리고 뭐 영국도 뭐 살짝은 뭐 횡보 이렇게 사이드웨이를 가고 있지만 뭐 하락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일본 감소하는 거 두드러지고요. 네, 그리고 프랑스 상승하고 있죠. 네, 이런 것도 보면은 이태리 상승죠. 네, 유럽이 참 좋아 보이네요. 네, 미국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이것도 리테일 여가 활동 이거는 이제 미국이에요.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뉴욕. 네, 다 그냥 하락 중이죠. 네. 재밌는 거는 독립기념일 연휴인데도 이 정도로 지금 하락을 했어요. 이게 저번 주 자료거든요. 이번 주는 그러면은 이동량이 더 감소하지 않을까 이제 발표되는 거. 그거 매주 나와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하이 프리퀀시 데이터라고 제가 딱 한 달 전에 이거 봐야 된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유튜브에. 네, 그래서 이것도 계속 트래킹을 해주면 좋습니다. 뉴욕은 확진자가 이렇게 처음에 에피센터로 쭉 늘었다가 거의 이제 하락했거든요. 그런데도 조심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같이 하락 중이에요. 텍사스에 비하면 괜찮습니다. 뉴욕은. 텍사스는 뭐 쭉 올라가다 계속 추세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뉴욕 같은 경우는 좀 더 봐야 돼요. 그래서 확진자가 뉴욕은 감소했지만 같이 동반 영향으로 같은 한 국가잖아요. 아무리 주가 50개나 나눠져 있어도. 또 이제 필수 소비하는 것도 사람들이 가장 감소세가 많이 눈에 띄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팬데믹 여파 오고 좀 많이 샀다가 이제 그렇게 소비 활동을 안 할 정도로 많이 쟁여놨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고 해석은 각자 하기 나름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제 뭐 필수 소비재에 대한 이 소비가 예전만큼 이렇게 많이 생겨날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오늘 또 코스트코로 갔다 왔는데 휴지, 물 이런 거 잔뜩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심했으면 얼마나 팔렸으면 코스트코에서 그 환불 정책이 그렇게 관대한 데에서 휴지는 환불 안 받는데요. 사람들이 잔뜩 샀다가 나중에 다 리턴 갖고 못 가봐. 그러니까 그걸 또 보고 이런 그래프를 봤을 때 팬데믹이다. 휴지, 물, 뭐 쌀, 뭐 많이 잔뜩 사자. 네, 쌀도 환불 안 해준대요. 코스트코. 잔뜩 사자 했다가 이게 점점 그냥 상승은 하지만 이제 하락하는 게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쟁여놨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잘 쟁여놓거든요. 사람들이요. 미국은 사실 그럴 만도 해요. 이게 한번 고립되면 그 고립이 굉장히 길어져요. 한국어는 좀 달라요. 뭐 대중교통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뭐 이것도 뉴욕 같은 경우는 살짝 뭐 추세적인 하락이보다는 순간적으로 7월달에 하락을 했어요. 하지만 텍사스가 눈에 많이 띕니다. 그래서 텍사스보다는 괜찮다. 뉴욕이. 그리고 출퇴근 같은 경우도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다시 이렇게 픽업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CDC라든가 뭐 이런 정부기관에서 가이드라인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저 회사 같은 경우도 마스크를 다 써야 된다. 그러면 회사에서 제공하는 이런 마스크 제공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마스크를 그냥 뭐 계속 줘요. 근데 요거 같은 게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근무를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상승하지 않았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빌리티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고 사람들이 코비드 이후에는 언택하고 뭐 줌만 하고 아니면은 뭐 온라인 주문만 하고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죠. 네, 물론 그것도 비중이 올라가겠지만 코비드 이후의 세계는 코비드 이전의 세상 훨씬 더 이전에 돌아간다. 한번 2달 전에 유튜브에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쳐다보면은 조금 더 길게 2년, 3년 뭐 혹시 나중에 올해 말에 뭐 10년짜리 긴 공항이 뭐 스태그플레이션 온다고 하면은 10년 보면 되죠 뭐. 그냥 존버 신공하면 됩니다. 뭐 이런 걸 봤을 때 전체적으로 아직 미국은 조금 더 봐야겠다. 그래서 유럽 경제가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그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추세적으로 지금 하락을 그려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역사는 한번 따로따로 한번 다뤄볼게요. 그 원인과 이유들. 그래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는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보면은 계속 추세적인 하락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 있죠. 예, 이거는 이거 소개는 안 해드렸구나. 어, 컨티뉴스 이니셜 컨티뉴스 클레임이라고 한번 그 실업 청구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연속 신청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잡리스 클레임보다 살짝 후행해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잡리스 클레임 이니셜 처음 수당 신청한 사람들 그거보다 나중에 가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약간 후행한다. 왜냐하면 처음에 신청한 사람들이 한 번 더 신청해야지 여거에 포함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이렇게 그냥 하락하고 있다. 모든 것들이. 네. 물론, 네. 저는 이 주식 관점이 경제 관점이에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이거 너무 하락해도 뭐 하락폭이 심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우리에게는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요.